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말기에 일어난 청나라와 전쟁, 송금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금전투는 명나라 청나라의 전투로 1641년 일어났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사이의 격렬한 전투라고 알려졌습니다. 1년의 이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성산에서 금주에 걸쳐 있어서 중국에서는 송금 전투라고 합니다. 홍성재가 지휘한 10만 명 이상의 명나라 정예의 금제에 그룹된 조대수를 구원하고자 출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청태종의 황타이지가 이끄는 청군에게 안파됐습니다. 원군이 격파된 것을 알게 된 조대수 명나라 장수는 곧 항복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정예병력을 대부분 상실한 명나라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군대를 응원할 만한 인물을 명령을 상실했으며 결국 2년 뒤에 이세하성의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노라치가 1616년 호금을 세우고 1618년 무순을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명나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동과 요소 지역의 대부분을 호국에 뺏겼습니다. 웅정필가와 원성과 같은 명나라의 걸출한 명령들은 야전에서 호금과의 우위를 인정하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호금의 공세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성하는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산해강과 만리장성 넘어 성산성, 금주성 등의 4개 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진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요새를 중심으로 홍포 등의 화약 무기를 이용하는 전략은 1626년 영원선 전투에서 그 해영을 입증하였습니다. 노라치가 붕을 죽고 그 뒤를 이은 청태종 홍타이전 1629년 내몽골 지역으로 위하여 만리장성에 취약한 부분이었던 삼서성 북부의 산서성 및 허베성 남부로 침공하여 여러 차례 대규모 약탈전을 하였습니다. 후금군이 명나라 수도인 베징까지 접근하자 원성하는 부관 조대수와 함께 2만의 군대를 이끌고 베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에 말 원성의 모함을 받아 감금됐습니다. 조대수는 요소로 달아났습니다. 원성은 능지측량 형을 받고 억울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성하는 조대수에게 옥중사실로 바로 끝까지 명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설득에 의해 조대수가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호금 측은 명군이 포로와 귀순자들로부터 허위포위 제작과 사형교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허위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위 사시문의 디에폴 납시와 1631년 조대수가 지키는 대령하 요새를 포기하였습니다. 조대수는 결국 항복에서는 허금 측의 충성을 다하는 척하며 금주성의 항복을 거원하겠다고 해놓고 금주성에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대수는 10년간 금주를 지켰습니다. 호금 1646년 징제하고 고포를 청나라로 바꿨습니다. 1637년 조선을 침공하여 배후를 안정시키고 즉 삼조가 무릎을 꿇는 병자가 오릅니다. 이후 명나라의 전선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941년 초
황족 지리관랑이 지휘하는 청군 4만 명의 금주를 보유하였습니다. 위생이 항복하자 조대서는 북경의 조정에 구를 요청했습니다. 송정제는 자신이 믿던 홍성조에게 금지를 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홍성조는 4월 오상계 등의 장군 8명과 함께 화성정, 혼폰, 홍의포 등으로 무조건 10만 명 이상의 보병 및 4만 명가량의 기병이 포함된 전병력 14명을 이끌고 사냥을 나섰습니다. 명나라 금지에 대한 공언을 보냈다는 버스타임전 청나는 금지에 대한 포기를 풀고 명나라의 대규모 공언을 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명나라의 공언과 청나라의 공격 사이에 첫 번째 전투는 송산과 건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금전투, 송산전투입니다. 시대로 송산은 금주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지 않고 두 섬계 사이에는 산악지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640년 6월 교련이 일어났습니다. 지리관랑이 지휘하는 청군은 대표를 당하였습니다. 사천가 포위되었으며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맹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종 석계를 독촉하는 성경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홍성조는 금주로 계속 나가려고 해서 맹군의 진격은 창군이 곳에 설치해 놓은 목적 등의 장애물에 의해 부진하였습니다. 지리관랑의 전문에 가까운 색별 소식을 든 청태정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이 이끌고 와서 전사에 합류하였으면 당시 만상적인 물자 부족과 청나라의 물자 부족을 받고 있던 청나라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태정은 옹월대와 보장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히려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 따라 정문이 맹군이 전방의 성유로 공격을 시속하는 사이 일부의 정문이 맹군이 비우로 들어가 맹군이 보급력을 끌어버렸습니다. 송사선 남쪽으로 22km 떨어져 있는 필가산에 있었던 맹군이 보급기지가 암답게 청군의 사이에 넘어갔습니다. 맹군은 청군에게 포기되고 그의 팔을 포기된 맹군은 결정과 호태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홍성주는 최후의 결정을 개혁하였습니다. 휘하의 장군들은 반대하면서 보급을 위해 사냥원으로 호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여러 장수들이 제멋대로 퇴각하였습니다. 홍성주의 수직에는 수만 명의 병력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태정은 명군이 물러갔다는 정보를 전해듣고는 명군이 테러의 법령을 내려뒀습니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호태하던 명군이 장군들과 병사들은 청군의 공격에 걸려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후대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오상계를 포함한 3만 명의 가나만이 사내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홍성조는 남은 군대를 이끌며 송산섬으로 밀려들어갔으며 여기서 다시 포위됐습니다. 맹군은 포위를 들어오고 여러 차례 야간 공격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식량 먼저 떨어졌으며 결국 홍성주의 부장이었던 하승덕이 몰래 항복하고 청군을 맞아들이면서 1642년 2월 송산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명나라 장수들과 병사들이 송산에서 죽었습니다. 홍성주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청태정의 극전 요청으로 청나라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립되어 금주를 수상하고 있었던 조대수는 식량이 떨어지고 아사자가 속출하여
방어가 불가능해지자 송산성이 함락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물려고 항복하였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장수들 중에서는 이미 한 번 배천 조대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태종은 그를 관나게 연사하였고 이후부터 조대수는 충실한 청나라 신하가 되어 대면 공격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으로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도 운명을 보내어 싸웠습니다. 기마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교집이 지휘한 조선군의 비록 수가 작았지만 조선 보수들은 뛰어난 저격 실력으로 명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병전하란 이후 심양에 벌모로 잡혀 있었던 성에서도 군부에 와서 조선군을 독려하였습니다. 이 전투의 참패로 큰 충격을 받은 명나라 조정은 청나라에게 광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청태종은 계속 공격에 한다는 신하들이 반대로 물리치고 명나라에게 유리한 광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나라도 이 자성의 반란으로 이후 위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송정년의 비밀의 병부상사인 진신감에게 정권을 주어 단판 하늘을 지시하여 신석이 광을 맺고 청군의 힘을 빌려 이자성을 평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내에서는 비밀이 누설되는 바람에 송정제는 책임을 진신감에게 돌려 그를 제정하였습니다. 명정사 이 호위가 깨졌습니다. 청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재차 명단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여 계주를 점령하고 경기의 남쪽까지 깊숙이 들어와 산동으로 돌아서 80년 대상을 약탈하고 경기 지방을 경유하여 청나라의 수도인 선장으로 해군하였습니다. 송산 전투의 패전을 가뜩이나 망하고 있었던 명나라의 운명을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우선 명나라의 정예병이 소멸돼 더 이상 대규모 행정을 동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사령관이 홍순주 등 많은 장군들이 항복하거나 전사하면서 명나라에서 유능한 장수의 시가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순주는 청나라가 이권에 성공한 뒤에 많은 명나라 장수들을 설득하여 청나라에 기승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많은 명나라의 장수들이 청나라에 기승하였습니다. 한편 1627년 명나라의 하란과 삼수 지역에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명나라 내부 최대의 문제점들과 결정적으로 이쯤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즉 소분 빙하기로 나타난 대기후에 이래 민생이 바탕났습니다. 농민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자석을 위한 농민반란 세력은 한대 세력을 떨쳤지만 1603년대 중반 홍순주 손전성 양사창 등이 이끄는 강권에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석이 말하는 수십만 명이 살아남아 선명의 의시함이 재기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명나라의 주력계진 송산정태에서 소멸되어 버리자 기회를 잡은 이들은 하나무로 이동하여 세력을 모아 재걸기 하였습니다. 예전에 타하거나 도망친 바들이 다시 이자선 주위로 결집하고 새로운 유민들을 태어나게 형사들에게 가세하면서 이자선의 시야는 매우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파죽시설을 세계적 광고를 연파하였습니다. 결국 1144년 이자선이 반란까지 편집을 점령하였습니다. 명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송산전투, 송금전투 결과는 조선에도 희망을 줬습니다. 조선이 인력 장군을 평정하란 이유도 명나라와 유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홍성문제가 청나라에 투하하면서 인격과 주고받았던 그간에 서신들이 모두 청나라에 처리해졌습니다. 일제부터 인격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던 청나라는 확증을 잡게 되자 조선에
인겨가 체맹기를 등을 밥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격은 체벌되기 직전 철천의 명나라와 망명의 명나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죽은 것을 쟁반한 과정에서 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후 인격은 소선으로 귀화를 했지만 신기원의 목사에 관련되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적이던 체맹기를 스스로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청나라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체맹길이 당당한 태도에 감탄하며 청태자가 체맹길을 풀어주고 그를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실에 다라페르 다딱 등이 한명하였다고 한다. 명하여 내 대신 주풍곤 탄성과 이등 8개의 호흡은 천명 각 이름과 매개의 청명 50명을 인솔하여 그 호흡으로 왕명하여 설봉하게 하였다. 화해로 출정하자 명보명 천일을 우하였는데 행사로부터 그이든 하니 아군 전봉의 병으로 추격하게 하였다. 탐창과 이등이 다시 설명하여 협조하여 모두 참화했다고 한다. 마침내 고교에 이를 설목하였고 명기병도 8,000명과 보병 6,000명을 저의하였다. 행사로부터 도둔하였다. 탐창과 이등이 진섬하였다고 한다. 이 역에서 참사한 적중을 기하니 53,000명이었다고 한다. 행관은 7,400필, 낙타는 70필, 갑주는 9,300부라고 했다. 명명의 행사로부터 탑사라기까지 보현 사자가 심정하였다. 속에 맞불과 각주는 수로서 만개하였다. 해종이 부시물에 든 시체가 표땅 늦게 다녔고 맞는 것이 안모 기력과 지물이와 같았다고 한다. 상의 심오한 용력과 상당하게 생각하지 못한 특별 전략으로 명령 13만을 격파했다. 최고 나포와 같았다고 한다. 지고 신속하게 지시함과 동시에 정한이 인하여 어두운 아중의 군 오상이 잘못하여 사자가 발인과 사절이에게 저지하였다. 나머지는 잔으로 부러지고 kop이나만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 성선에서 아건거리 포위를 피한 자는 청도 홍성주 수무무 고민령 병도 장도 여공 왕지정 통판 왕국통 주정사 동지 정혜민 영기현 총병 원정선 병고와 더불어 조대수 등이었다고 한다. 사절은 10,000명에 불과하였다. 성내의 양식이 또한 절하자 새가 공하여 아군이 다시 위호를 하고 곤지하였다. 청경 오상계 왕박 백과는 마가 이 보명 단통 낭중 정력기 등의 강도로 개찰하여 달아났다.
역시 하루 이틀 사이에 정든 원래 탈환하 있고 완성되기 전에 마침내 탈출한 차들이 많았다. 이에 다시侵류를 차하여 필천식 사포와 혼달 등을 견하여 성경에 이르게 하여 정음을 선포하게 하였다. 1240년 8월 도로에 보이라 도도 등이 명으로 돌았다. 또 명을 내려 대신 첩풍공 탑성과 아이 등은 발기 바해라 전정빈 가기에가 나루이 정병 50명을 유설하여 고교로 가서 미복을 설치하게 하였다. 바해라 영을 나오자 명군 보병 천명과 조여하였다. 행사로부터 멀어져 달아나니 아군 전몽의 군사로 지거하게 하였다. 탑천과 이등 등이 다시 군을 인솔하여 함께 지거에 모두 참하였다. 마침내 고교에 이르러 매복을 설치하였고 명군기는 8,000명과 보병 600명을 지원하였다. 행사로부터 도주하여 달아나니 탑천과 이등이 모두 선멸하였다. 이 전쟁에서 참사는 적이 무료를 해하느니 53,000명이었다. 획정한 말은 7,400필, 낙타는 약 700필, 갑절은 10,000벌이었다고 한다. 맹군이 행산 남쪽으로부터 답사르기까지 바다에 다다라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 버리고 간 갑주 아마필 만을 헤아렸다고 한다. 바다에 든 지체가 떠다녔는데 그 많은 것이 길게 시보리대에 갔다 왔다고 한다. 10만 용자가 적절한 전략으로 맹군이 13만 명을 개파하기가 나르고 썩은 나무를 꺾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신소각이 정하고 지시하니 이로 인하여 어두운 밤중에 아군이 잘못해 다친 자가 병사 8명과 후트로 2명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는 모르겠지. 겁피난 자도 없었다. 성산에서 아군이 포위를 당한 자는 청독 홍성주 순무 구민령 병도 장두둑 여공 왕지적 통판고국동 주정사 동지 장예민 엄계현 청명 엄정신 조병교와 더불어 조대수 등이었다. 사자는 10,000명에 불과했다. 선내의 양식이 또한 떨어졌다. 새가 공고함에 거기에 달했다. 아버지 다시 박의 해자를 하고 지치게 하였는데 청명 오상기가 왕각 백광은 마와 이 보명 방통 낭중 장약기 등이 여러 걸레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 나머지는 역시 하루 이틀 사이에 원래 달아났으니 완성되기 전에 마침내 탈출한 자들에게 이에 다시 식사를 써서 받기에 허시 사포해와 혼날 등을 보내 심령에 이르게 하여 승려문을 선포하게 했다. 홍성문제가 의하오는 방에는 올도하였다. 홍타에게의 명령으로 판문정이 한복을 설득하려 것을 한다. 외국 나라는 양복을 먹고 돌아왔다. 이때 이 야서에 따르면 이 타이밍에 홍타에게가 후민 양복금 장비를 등반시켰다. 장비가 인삼탕을 들고 홍성주에게 가서 미인계로 위협한 후 홍성주를 사망시켰는데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야서에서 불과하다. 홍성주는 적의 지형으로 온 조선군 때문에 적대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에 대해 양심 부은 듯하였다. 청명이 정신이 된 후로는 수차례 조선에 해를 끼치려고 하였다. 2차 국군 내전의 와중인 1148년 가을에 같은 일지에서 청나라 25만, 명나라군 20만 명과 비슷한 병력으로 군성군 25만, 여기 국민당 15만을 포위해서 청군이 그랬듯이 아사 작전을
결국 수많은 아사자가 나온 것들 결국 국민당원을 확보했다는 것과 비슷한 작전이다. 국민당원을 지휘했던 한결준 정도 홍성주가 그렇듯이 자결하지 않고 통하여버렸다. 이 결정을 잊지 않고 국내전을 역전되면서 국민당원은 무너졌고 결국 명나라가 그렇듯이 중앙민국의 남경정부도 무너져 버리게 됐다. 이상 명나라 말년에 일어난 송금전투, 즉 동산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